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태산을 올라서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대권 때문일 텐데, 태산 이게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여기 저희가 태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여기서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비까지 여기서 우산을 쓰고 딱 맞으면 이게 용꿈을 꾸는 거랍니다. 내려가면 뭐가 보입니까? 뭐 청와대가 좀 보입니까? 청와대는 사실 저쪽에 저희 회사 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큰 길가를 따라서 바로 청와대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반기문 총장이 근데 태산을 왜 갔을까요? 중국에 갔을 때 예. 한번 9월 4일 날, 지난달 4일 날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 가서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 상징성 때문에 논란을 이제 빚고 있는 건데요. 미묘한 시기에 갔어요. 미묘한 시기입니다. 이 베이징에서 태산이 있는 산동선 태안시까지는 한 5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가서 그러네요. 태산에 올랐단 말이죠. 그 일부러 작정하고 간 거네요. 그렇죠. 해발로 따지면 한 1532m.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입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특히 정치인들이 꼭 가는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반기문 총장은 정치인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권 꿈꾸는 한국 정치인 사이에서 이 복을 비는 성산으로 태산이 꼽힌다고 합니다. 성산. 예. 특히요, 아까 우산을 쓰셨잖아요. 네. 이 태산을 오르는 도중,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비가 오면 안 되고 올라가는 도중에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이 뜻을 이룬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 비 맞았잖아요. 비 맞았습니다. 예. 물론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나는 좋은 일 하겠다. 그게 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속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의 거취가 계속 주목을 받는 것은 여권에 마땅한 친박 주자가 없다. 해서 최근에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깜으로는 가장 1등이다. 이런 여론조사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기문 대망론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중국의 옛날 그 황제들도요. 그 태산을 한번 행차한다라면 적어도 몇 달을 걸리는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을 싹 비우고 간다면서요. 지금도 사실 현대적 교통수단으로도 하루 일정을 완전히 비워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황제들이 적어도 몇 달을 저기를 베이징을 비우고 저길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어떤 그 비운 사이에 어떤 반란이나 이런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평성대 때 내가 천하를 다 장악했음을 가서 태산을 오름으로써 천하에 선포하는 일종의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에 등극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 행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이 시기에 굳이 왜 갔을까 하는 점 때문에 많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박들 사이에서도 저도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이 장난이 아니게 강하더라고요. 사실 엄청나더라고요.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항상 그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저렇게 또 사진이 공개가 됐으니 사람들은 자꾸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몰래 다녀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내일 노벨 평화상이 발표된다고 하던데 반기문 총장이 지금 후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역전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유력한 후보는 프란체스코 교황이고요. 워낙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고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시리아 난민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걸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워낙 경쟁자들이 세서 반기문 총장의 수상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또 국민이니까 그러게 응원은 한번 해봐야죠. 일단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자, 여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 정치권에서 관심을 끌었던 여론조사 결과예요. 바로 유승민 의원 대구 동을에서 과연 계속 의원을 하는 게 좋냐? 아니다.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언론에서 나왔죠.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조사인 것 같고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역의 유승민 현재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계속하는 게 좋다가 40%,
그다음에 교체하는 게 좋다가 52%. 그러니까 지금 표본 오차가 2.5%포인트니까 예. 교체하는 게 더 맞다. 이게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구 동을 주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는데 대구 동을 주민 1,498명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네요. 동구 갑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많은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번 그 내용,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꼽은 사람은 이 정치 노선과 소신이 좋아서라고 한 대답이 37%였고요. 큰 지도자, 뭐 당대표라든지 뭐 대통령의 감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가 한 24%였고요. 반면에 이재만 전 구청장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갈등 빚은 유 의원을 바꾸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재만 청장의 어떤 매력보다도 그만큼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작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예. 지역 발전에 기여해서 인물됨과 소신이 좋아서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확실히 갈리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대구 현지 분위기를 좀 다시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일 전 조사에 비해서 조금 결과가 지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입니다. 자, 오늘 지역 언론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일 전 조사 결과에서는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9%포인트 정도 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이보다 격차가 좀 많이 줄었던데 분위기가 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주 박빙 구도를 보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 차이라고 없을 정도로 유 의원이 40.1%고 이재만 청장이 38.6%니까 예. 1.5%여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동안에 몇 차례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그걸 좀 종합해보면 유승민 의원은 좀 정체나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만 전 청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이유는 두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이제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점점점 어떤 판단이 좀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조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체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 1,041명에게는 보면은 이재만 전 청장이 8.8%나 앞서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6.4%고 유승민 의원이 37.6%인데 응답률이 7.6%야 적은 걸 고려하더라도 동을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7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고려하면 새누리당 그 지지층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초심이 좀 어떤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호적인 정서, 대구에 아주 팽배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호적 정서가 결국엔 유 의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대구 전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동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박 대통령하고 유승민 어떤 의원이 이제 2005년에 출마했을 때부터 3선 때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그 관련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이후에 이제 결별을 하면서 어떤 유권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점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의 동구 을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어떤 유권자들의 정서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좀 어떤 그 우호적인 분위기랄까 기대감, 성공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퇴임 후까지 어떤 성공한 데도 남아야 된다, 이런 정서가 쭉 연결되면서 앞으로 동을 지역의 어떤 그 선거 판세를 형성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의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건효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였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서울은 절대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겠다. 네. 내가 죽어도 살아도 동을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런 분위기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마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운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얘기를 듣고서 친박들이 그랬다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지? 예. 그러면 탈당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본인 뭐 선거도 선거지만
본인은 어쨌든 뭐 죽어도 살아도 그 지역에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일에 본인이 공천 탈락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예. 더욱이 본인은 공천을 하면서 주변을 다 자르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언제 있었냐면 2012년 공천 때 그 이재호 의원을 서울에서 예. 자르면서도 친 이재호라고 하는 서울 의원들은 다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은 공천을 주고 이재호계는 다 공천 탈락을 했죠. 왜냐하면 이재호가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상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재호는 살렸지만 다른 사람 다 잘라서 어떤 그 반발의 소지를 명분을 제거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도 당내에는 없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소식도 재밌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